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6월 10일 60 민주항쟁 기념일이래요. 오늘 금요일이죠. 불금인데요. 오늘은 저는 사무실 출근했다가 임플란트 때문에 또 당진에 사무실 출근했다가 바로 출근해야 됩니다. 이따가 그 방송 하게 되면은요, 가면서 방송하고요. 오늘 그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몇 번째인지 자꾸 이렇게 방송 아침에 멘트 출발하면서 멘트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가 70번째고 오늘 71번째인데요.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71번째 출근길에 만나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요. 새삼,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그런 거를 나이를 떠나서요, 이렇게 느끼는데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라든지요, 보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좋은 글도 읽고요.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도 이런 거를 배우면서 집에다 붙여놓고요. 꿀이랑 계피는 준비해 놓고요. 다른 것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방송을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보시기보다는 시간이 남아서 보시더라도 일하시면서 들으시더라도 하루에 한두 가지씩은요,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생활에 교통법규도 제가 말씀드렸죠. 7월 12일부터 요런 부분인데요. 지금 앞에 그 횡단보도 불이 들어왔죠. 근데 사람이 저렇게 건너고 있으면 절대 그 차가, 저렇게 지금 가려고 그러죠. 앞에 차가. 사람이 지나갔다고 가도 안 됩니다. 저 신호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요. 7월 12일부터 단속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그 신호기가 없는 그 횡단보도 있죠. 지금 오른쪽 분도요,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신호가 다 끝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데요. 지금은 나이 들으신 분이래요. 신호가 거의 끝나는데 건너가려고 하다가 신호가 끊기니까 안 건너가는데, 저거 끌고 하셔야 되고, 저렇게 신호가 거의 끝날 때요, 보도에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그냥 횡단보도로 바로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요, 사람이 건너건 안 건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 가셔야 됩니다. 어제 방송 보니까요, 벌점 12점인가요? 과태료 12만원에 벌점 10점인가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했나요? 그래갖고 전에는 그 무면허 도주 사고 시 또는 음주 사고 시에 그 자기 부담금이요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그 마약하고 약물 중독 이것까지 포함해 갖고선요, 전보다 그 현행보다 개정해 갖고선요, 상당히 올랐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자기 부담금을 내야 사고 처리해 줍니다. 금액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상당히 오릅니다. 현행보다. 도주, 무면허 사고 시와 음주, 마약, 약물 중독
약물, 그랬을 때, 자동차 사고 났을 때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요. 종신보험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 중에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노후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요. 종신보험 들은 고객이 사망했을 때 부채를 남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신보험에서 나는 사망보험금으로 그게 자식들한테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부채가. 그런데 그 사망보험금으로 부채도 상환하고요. 아니면은 노후 됐는데 돈이 필요할 때요. 그 종신보험 들은 거를 깨고서는요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고요. 또 유족에게는 그 상속을 할 수 있잖아요. 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남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남은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한 사람이 없음으로써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종신 사망보험금 가지고요. 돈보다 사람이 더 좋지만은요, 뭐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갑자기 아니면은 질병으로 해갖고 하늘나라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이해라는 그 100세 인생에서 난 아직 살 날이 멀었으니까 데리러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구도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장담 못합니다. 좀 더 오래 살더라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하루를 살더라도요 그렇게 갖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요 8시 26분이고요 아까 제가 바로 차 시동을 거니까요 15분 TVN 교통방송 15분 청주 시내 교통 소식을 알려드리더라고요. 지금 26분인데요 30분에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죠 수요일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날 그날은 유난히 청주 시내가 월요일이 되게 막히는데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보통 30-40분이면 사무실 가는데요 그날은 더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개신오거리 중대병원 개신오거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병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본관 한동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권역호흡기 전문병원도 되고요. 여기가 권역 응급 치료보 그것도 됐고 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시작은 열정가수 연희짱 남현희 가수님 밴드의 김준영님이 올린 글부터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어제 올린 거 보면 벌써 목요일 세월이 너무나 월요일에 했었는데 벌써 어제가 목요일이고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사람의 공명통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끔 영업하는 데서 그 얘기를 하죠.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팔아야 된다고, 마음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요 얼마큼 상대방의 필요 욕구가 있느냐요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고요. 어떤 분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냥 돈만 모아갖고 나중에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돈으로 해결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이 나갈 수도 있죠. 많이 모아놨는데 한꺼번에 많은 돈이 나갈 수 있고, 여러가지 그래갖고 의료보험이라든지 그 일반 그 민영보험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 그 보험이라든지 사회 그 보장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체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됐나 모르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치료하려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체계를 잡히려고 그러는데, 의료보험도 그렇고요, 연금도 그렇고, 그 시대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노령화 시대죠. 노령화 시대인데 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보호를 받아야 그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청년들에게는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긴 안목에서 전에 어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요새 출산율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그 남자들 예비군 훈련가면은 정관수술 무료로 해줬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고요. 전에 그 광고가요, 사람이 많다고요, 그 한 집에 한 명 낳게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우스갯소리로 나중에는 두 집에 한 명 낳기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는데요. 그때 그 출산을 억제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몇십 년을 내다 못 본 거죠. 정관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장려를 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출산을 억제를 이런 정책을 써갖고 지금 와서는 출산이 안 된다고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 좀 한 장기적인 면에서 보고서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소식. 제7기 충청북도 도민 홍보대사를 모십니다.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화요일까지네요. 모집 인원은 100명 정도고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현장 홍보활동 등 참여 시 교통비 지역별 차등인데요. 지원해주네요. 모집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모집 대상은요, 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도민, 외국인도 되네요. 외국인 포함. 충북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은 사람. 다음은 세 번째는요, 대내의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집 대상이고요. 제출 서류는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각 일부. 제출 소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네요. 도정 소식이라든지 공지사항에 참고하시면 되네요. 지원 방법은 이메일 우편 방문이 있네요. 우편이나 방문은 충북도청 공보관 홍보 마케팅 팀으로 하시면 되네요. 접수는 우편 접수는 마감일이 6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네요. 6월 21일 화요일 6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서 가능하네요. 지원 단위는 개인 또는 5명 내의 팀. 선발 방법은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사에 의해 선발하네요. 선발 발표는요, 22일 날 하네요. 7월 22일 날 예정이네요. 도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이렇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도민 홍보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내비가요 어제부터 계속 업데이트라고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도중에 전원을 끄지 말라고 안 끄는데도요 몇십 프로 되다가 안 되고 그러네요. 이거 내비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서 해야 되나, 계속 화면이 안 나오네요. 다음은 충청북도에서 계속 알려드립니다. 도민이 알면 유용한 사업, 지원사업, 공모사업 안내해드립니다. 6월 1주차네요.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등 15건이네요. 자세한 건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요. 관심 있는 기업, 기관, 단체 등 도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5건이 6월 1주차 지원사업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충북의 곳곳에 알려주는 충북 소식을 관광지라든지 먹거리 이런 거를 알려주네요. 오늘은 단양의 이끼터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양 이끼터널.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 이끼터널에서 인생사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도로 양쪽 옹벽면이 초록 이끼들로 뒤덮이고 옹복 위에서 자란 나무들이 터널처럼 하늘을 가려 이끼터널이라고 부른다네요. 초록빛 이끼가 필 무렵 연인끼리 손을 맞잡고 이곳을 거니며 사랑을 약속한다 하면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충북 단양 이끼터널,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29-2번지네요. 단양 이끼터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은행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적금이라든지 예금 하실 분 있으면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높은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이요, 적금 금리에서는 우리은행이 원적금 세전금리가 2.80%로 최고 높고요. 세후금리도 2.37%로 최고 높네요. 세후이자도 15,397원으로 최고 높은데요. 우대금리는요, 우리은행이 높은 게 아니고요, 제주은행에 더 탐나는 적금 3, 이게 최고 높네요. 우대금리가 3.65%요. 다른 건 세전금리, 세후금리, 세후이자는 우리은행 원적금이 최고 높은데요. 우대금리는 제주은행에 더 탐나는 적금 3가 3.65%로 최고 높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금입니다. 예금. 금융기관명은요, 중소기업은행이 최고 높습니다. 세전금리 중소기업은행의 IBK D데이 통장이 최고 높으네요. 세전금리가 2.70%로 최고 높고요. 세후금리도 2.28%, 세후이자도 228,420원으로 최고 높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대금리는 예금금리는요, 우대금리가 대구은행이 3.06%로 최고 높네요. 적금금리에서는 세전금리, 세후금리, 세후이자는 우리은행이 최고 높고요. 우대금리는 제주은행이 더 탐나는 적금 3가 3.65%인데요. 여기 예금금리에서도 중소기업은행이 세전금리, 세후금리, 세후이자가 다 높은데 대구은행이 우대금리가 높으네요. 다음은 아까는 은행의 예적금을 알려드렸는데, 다음은요, 상호저축의 예적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호저축의 적금금리는 스마트저축
스마트 저축 I정기적금이 세전금리가 3.50%, 세후금리 2.96%, 세후이자 19,247원, 우대금리 4.00%. 요 스마트 저축하고 페이퍼 저축에 페이퍼스 2030 적금이 세전금리, 세후금리, 세후이자는 다 똑같은데요. 우대금리에서 스마트 저축이 높네요. 우대금리에서 상호저축의 그 적금 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은요, 상호저축의 예금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상호저축의 예금금리. 하나저축이 3.40%. 요것도요, 하나저축이랑 세람저축, 하나저축의 비대면 세바퀴 정기예금하고요, 세람저축의 회전식 정기예금이 세전금리가 3.40%, 세후금리 2.88%, 우대금리 3.40% 똑같은데요. 세람저축의 회전식 정기예금이요, 세후이자에서요 하나저축보다 높네요. 292,165원. 이거는요, 금융상품통합고시에서 5월 31일 날 적금 월 10만원, 예금 1,000만원 12개월 기준으로 한 거네요. 예금. 적금은 월 10만원이고요. 예금은 1,000만원 12개월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금리가 되네요. 상호저축에서 적금은 스마트저축, 페이퍼저축, 그리고 예금금리는 하나저축, 세람저축이 높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금하실 분들은요, 이 금리에 따라갖고 이자소득이라든지 이런게 틀리니까요. 참고하셔갖고 예금이라든지 적금 보실 경우 제가 말씀드린 1, 2위라든지요, 그렇게 되는 많이 주는 은행이라든지 상호저축을 그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참고하셔서 많은 이자 소득을 얻을 경우, 요즘 여름이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로 인해서 이득을 얻으셨으면. 다음은요, 나무로 만드는 닭이라고 돼 있네. 나무로 만들어진 닭. 8시 30분 넘었습니다. TVN 교통방송 103.3MHz. 청주 시내 교통 상황은 벌써 지나가서 못 들고요. 8시 42분이 됐네요. 나무로 만들어진 닭. 중국 주나라 선왕은 닭쌈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닭이 당대 최고의 투견 조련사인 기성자를 불러서, 여기 주나라 시대, 선왕 시대 당대 최고의 투계 조련사가 기성자가 당대 최고의 투계 조련사였나 보네요. 자신의 싸움닭을 맡기며 최고의 싸움닭으로 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선왕은 기성자에게 닭싸움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탁하고 열흘 만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됐나 볼라고 있네, 선왕이. 지금은 한창 사납고 제 기운만 믿고 있어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까지 조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열흘이 다시 지나고 선왕이 웃자 기성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 20일 맡기고 한 20일, 열흘 됐을 때 물어보니까 아직 멀었다고 했는데, 20일 됐을 때 다시 물었을 때 기성자가야, 조련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다른 닭의 소리를 듣거나 그림자만 보아도 바로 달려들어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닭의 소리를 듣거나 그림자만 보아도 바로 달려드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 훈련이 조금 됐네요. 그런데 소리를 듣거나 그림자만 보아도 바로 달려들면 안 되는데, 이 닭이, 선왕이 맡긴 닭이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20일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싸움 하려는 그런 성격이, 닭의 성격이 바뀐 모양이죠. 그리고 다시 열흘이 지나고 선왕유자 기성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30일째죠. 죄송하지만 아직도 다른 닭을 보면 곧 눈을 흘기고 기운을 뽐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야 합니다. 30일째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났을 때 기성자가 선왕에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닭이 소리 지르고 위협해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이 있어 마치 나무로 만든 닭, 목개와 같습니다. 아, 이제는 다른 닭이 소리 지르고 위협해도 동요하지 않고 그냥 평정심이 있어 갖고 나무처럼 그 만든 닭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양이네요. 막 소리만 지르고 그림자만 보여도 달려들었었는데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이 온전하여 다른 닭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이게 엄청 40일 지나면서 기성자 조련사가 그 얼마나 훈련을 시켰간 소리 가만히 미동도 않고 있고요. 그것만 봐도 다른 닭들이 도망가고 이런다네요. 목개는 나무로 만들어진 닭이라는 뜻으로 상대의 도발에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도자가 되면 왠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동료 중에 나를 제치고 올라오는 사람은 없는지 자꾸만 의심이 들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리더는 목개처럼 의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덕이 온전해지고 시동요가 없을 때 조직이나 공동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리더가요,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뒷담화 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목개처럼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네요. 그렇게 덕이 온전해지고 시동요가 없을 때 조직이나 공동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이게 카카오 스트리에서 제가요 준비한 건데요.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그 1년 내내 그 사절기라든지 그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리거든요. 거의 빠지는 게 없이 하려고 거의 1년 내내 올리는데 카카오 스토리에서 상도 안 주네요. 물론 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테지만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절기라든지 이런 거 모르고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제가 그 TV 뉴스라든지 아니면 어디 그 자료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미지를 캡처해 갖고서요 바로 올리거든요. 조금 늦은 오후라도.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다 이런 거를 저와 친구 맺기 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모르셨더라도 다시 한번 알으시라고. 근래에 뭐 망종도 있었고요. 현충일날 6월 6일 뭐 세계 환경의 날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언제 내용이 있으면은요 언제 무슨 이유로 제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까지 막 올리는데 카카오 스트리도 상도 안 주네요. 다음은요 그 지족상락이라고요. 이 지족상락이 한자로는 그 무슨 자를 쓰는지는 지금 여기 안 돼 있네요. 여기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한 청년이 배가 너무 고파서 햄버거 가게에 들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그
다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와 야외 벤치에 앉아 혼자 쓸쓸히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리의리하고 번쩍이는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햄버거 가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차에서는 비서인 듯한 여자가 내리더니 햄버거를 사서 차 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청년은 부러워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가 사다주는 햄버거를 저런 멋진 차 안에서 편히 앉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제 이 햄버거를 사서 벤치에서 앉아갖고 먹는 그 청년은 지금 그 멋진 차에서 그 비서가 사다준 그 햄버거를 먹는 그 분의 그 사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고서는 나도 저런 멋진 차에서 비서가 사다준 햄버거를 먹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요. 이렇게 청승맞게 공원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내 신사가 정말 처량하군. 그런데 그 멋진 차에서 비서가 준 햄버거를 먹는 그 분이 생각은 또 틀렸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남자도 벤치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은 다리가 불편해 갖고 비서 같은 분이 그 사다 준 햄버거를 차 안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무의치에 따라 갖고 틀린 거죠. 청년은 그 좋은 차 타고 와갖고 비서 같은 사람이 사다주는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 차 안에 사람을 부러워했고요. 자기 처지를 처량하게 생각했고요. 또 차 안에서 있는 분은 원래 다리가 아프신 것 같고 햄버거를 사 먹지 못고 다른 사람을 통해 갖고서는 차 안에서 먹고 있으니까 이분은 또 그 다리가 그 건강해 갖고 저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 먹을 수 있는 청년을 벤치에 앉아서 먹는 청년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벤치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기뻐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손에 들린 것이 더 좋아 보이면 그 기쁨이 잠시뿐이고 감사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해 갖고 10만원짜리 핸드폰을 샀는데 다른 사람이 50만원짜리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은 또 그게 부러워 보이죠, 좋아 보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등감과 비교의식입니다. 오늘 하루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비교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얘기네요. 지금 사무실이 거의 다 왔는데요. 다음은 건강노트 체질에 맞는 차 고르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월요일날이 나온지 이게 많네요. 13가지네요. 많네요. 월요일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이따 사무실 출근했다가 당진 가면서 방송하면서 알려드리던지요. 월요일날 알려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그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겼는데요. 참고로 제가 늦게 결혼해 갖고 결혼 4년 만에 갱신이 저는 한 자식을 한 3명 넘게 이렇게 낳으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아기를 갖지 못해 갖고 갱신이 4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요. 그때가 그 탤런트 유시원인가요?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누군데요? 유시원인가? 나이트클럽에서 그 대리기사로 일하는 그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때 아반떼인가 어디다가 그 앞에다 줄을 이렇게 본네트에다 줄을 치고 그 대리기사 하는 그 나이트클럽에서 대리기사 하는 그 드라마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 유시원인가 이름이 그 드라마에서 이름이 정은학이었었거든요. 정은학. 그때 한참 그게 방송했는데 그때 아들내미가 그 태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아들내미 이름을 제가 이제 인동장씨인데요. 장은학으로 했습니다. 장은학. 근데 이제 비풀장어고요. 은행은자 배우락. 제가 직접 줬습니다. 그래갖고 은혜를 배워서 베풀라. 이렇게 해갖고 장은학으로 지었는데요. 요즘도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요, 거실에 그 동대구에서 그 전시회 그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불꽃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사다 드리고 장은학이라고 그 써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온이라고. 그래서 지금 거실에 걸어놓고 있지만은요, 지금은 그냥 붙여놨는지 앞으로 액자를 해놔야겠습니다. 조금 찢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끔 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안 도와줘도 되니까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렇게 하면서 내 이름 같이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베풀장 은혜은 배우락입니다. 은혜를 배워서 베풀라고 장은학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정기철님인가요? 그리고 김용기님, 신은주님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따 사무실 들렸다가요, 당진으로 가면서 할 수 있으면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도 가면서 교통 신호라든지요, 표지판 아니면 가면서 뭐 후길이 그 방사선 가속기 설치 장소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방송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오늘 모든 것도 하고 노래도 들려드리고요. 노래로 틀어드리고 시도 좋은 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71번째 출근길에 만나요.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